안녕하세요. 실험 장비, 맞춤 제작 전문 기업 AB랩 솔루션입니다. 혹시 실험실에서 정밀한 온도 제어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정밀 온도 제어 시스템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하는데 어쩐지 결과값이 미세하게 흔들려서 속상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때 다른 변수들은 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의외로 이걸 놓치시더라고요. 바로 온도입니다. 이 정밀한 온도 제어야말로 정말 안정적인 실험 결과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온도 제어 시스템의 가장 핵심, 바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열원, 즉 히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실험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히터가 사용되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가지 히터의 특징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투입 히터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액체에 직접 이렇게 푹 담가서 열을 전달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식이죠. 원리가 정말 간단하죠? 액체에 직접 열을 전달하니까 당연히 열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때나 화학 실험에서 용액을 빠르면서도 또 균일하게 가열해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히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카트리지 히터입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금속 블록이나 금형처럼 단단한 고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쏙 삽입하는 형태로 사용돼요. 특히 아주 높은 온도나 고출력이 필요할 때 이 카트리지 히터가 딱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온도를 무려 750도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온도를 제어해야 하는 금형을 가열한다거나 고성능 핫플레이트를 만들 때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서 한번 설치해두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히팅 자켓입니다. 이건 이름이 참 재밌죠? 말 그대로 용기에다가 옷을 입히듯이 부드럽게 감싸서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이 히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유연성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둥그런 플라스크나 모양이 복잡한 반응기, 심지어 구불구불한 파이프라인까지. 히팅 자켓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착 감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 전체에 열을 아주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또 붙였다 떼기도 쉬워서 실험 준비하고 정리할 때 정말 편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밴드 히터입니다. 이 히터는 딱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사출 성형기나 파이프처럼 원통형으로 생긴 장비들을 가열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밴드 히터는 원통 표면에 그야말로 빈틈없이 착 달라붙어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율이 정말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클램프로 딱 고정하는 방식이라 설치도 간단하고요. 무엇보다 장비의 지름이나 필요한 전력에 맞춰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또 큰 장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히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투입 히터는 액체에 직접, 카트리지 히터는 금속에 쏙, 히팅 자켓은 용기 바깥을 감싸고 밴드 히터는 원통 표면에 착 달라붙죠. 어떠세요? 이렇게 가열하려는 대상과 그 형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히터가 따로 있다는 거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네, 이렇게 히터로 열심히 열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측정해야겠죠? 온도 제어 시스템의 눈과 감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바로 온도 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센서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서머커플, 우리말로는 열전대라고 하죠. 이건 서로 다른 2종류의 금속을 붙여넣으면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가장 큰 장점은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반면에 RTD, 즉 저항 온도계는 온도가 변하면 금속의 전기 저항값이 변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측정 범위는 서머커플보다 좁지만 대신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온도를 잴 수 있어요. 결국 내 실험이 초고온을 다루는지 아니면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열을 만드는 히터와 온도를 읽는 센서, 이 2가지가 어떻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똑똑한 항온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피드백 루프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1단계, 컨트롤러가 히터에 전원을 딱 공급해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럼 2단계, 히터가 열심히 가열을 하겠죠? 그리고 3단계, 이때 온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현재 온도를 측정해서 컨트롤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지금 몇 도야? 하고요. 그럼 마지막 4단계, 컨트롤러가 이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설정해둔 목표 온도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히터를 더 켜고 높으면 끄거나 약하게 만들면서 정확하게 온도를 맞춰나가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똑똑해진 게 바로 PID 제어라는 기술입니다. 이거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그냥 설정 속도보다 느리면 엑셀 밟고 빠르면 떼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다 계산해서 부드럽게 속도를 유지하죠. PID 제어도 똑같아요. 단순히 온도가 낮으니까 켜고 높으니까 끄는 게 아니라 목표 온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또 온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까지 다 계산해서 전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덕분에 목표 온도를 훅 하고 지나쳐버리면 오버슈팅 없이 아주 빠르고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 실험에 딱 맞는 히터를 고르려면 어느 정도 용량의 히터가 필요한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히터 용량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Q는 M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여기서 Q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총 열량을 말하고요. M은 가열할 물질의 질량, C는 비열, 그리고 델타 T는 우리가 올리고 싶은 온도의 변화력을 뜻해요. 이 공식만 알면 내 실험에 필요한 총 에너지가 얼마인지 딱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물 10리터를 20도에서 80도까지 30분 안에 데우고 싶다고 해봅시다. 공식에 넣고 쭉 계산해 보면 약 1.4k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아, 그럼 1.4kW짜리 히터 사면 되겠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열이 공기 중으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열 손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0% 정도의 안전율을 더해서 계산된 값보다 넉넉하게 최종적으로는 약 1.82kW 용량의 히터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 안전율을 고려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런 원리들이 실제 실험 현장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파이프라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히팅 자켓 시스템도 있고요. 아주 특수한 모양의 항온 실험 반응기나 초정밀 맞춤형 히팅 플레이트까지. 이 모든 게 다 연구 목적에 딱 맞춰서 하나하나 설계되고 제작된 맞춤형 솔루션들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좋은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걸 넘어서 내 실험에 완전히 최적화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연구 컨셉과 목표에 딱 맞춰서 히터, 센서, 컨트롤러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설계될 때 바로 그때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ABLab 솔루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컨셉만 가지고 오셔도 연구 목표에 딱 맞는 실험 장비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정밀 온도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구에 성공적인 날개를 달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